8월에 있을 잭슨홀 회의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할지가 시장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잭슨홀 회의가 끝난 후 9월부터 미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보다 시장에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양적 긴축을 본격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양적 긴축이 시작되면 미국채 수급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대차 대조표 축소 계획은 최근 몇 달 동안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정책 금리 인상의 그늘에 가려 존재감이 다소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캔자스 시티 연방준비은행이 8월 25일에서 27일에 개최하는 연례 경제 심포지엄 잭슨홀 회의에서 이 대차 대조표 축소 문제가 다시 부각될 수 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아마도 잭슨홀 회의에서 정책 금리 격려에 대해 지금보다 훨씬 큰 힌트를 시장에 제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현 시점에서 경제와 물가에 대해 확실한 장기적 전망을 갖고 있지 않는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입니다. 현 단계에서도 정책금리 운영에 대한 FRB의 자세는 상당히 분명해 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정책 금리가 비록 긴축적이라고 간주되는 영역에 들어가더라도 금리 인상을 지속해 물가 상승률과 예상 물가가 목표치 2%에 들어가는 지속적인 길이 보일 때까지 그런 금리 수준을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이 양적 긴축이나 9조 달러 규모로 부풀어 있는 대차 대조표 축소에 관해 뭔가 발언한다면 큰 주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투자자나 정책 담당자들도 적극적인 금리 인상이 수반되는 유동성 흡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너무 막연하게 밖에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양적 긴축은 중앙은행이 은행권에서 반강제로 돈을 빼내는 일로 금리 인상을 통한 긴축 효과가 크지 않을 때 쓰는 방식을 말합니다. 즉,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보유 중인 자산을 축소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적 긴축 하에서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미국채와 주택담보대출 담보부 증권 보유를 줄여나갑니다. 축소는 지난 6월에 시작돼 9월에는 매달 최대 950억 달러 규모에 달합니다. 이 속도로 계속하면 만기 상환분 재투자 억제를 통해 2024년 말까지 대차 대조표는 대략 2조 2천억 달러 약 24.4%가 축소됩니다. 보유 채권의 완전 판매는 아직 예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적 긴축은 여전히 전면적으로는 가동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연준이 지난 양적 긴축에 움직이기 전인 2017년 제닛 옐런 당시 의장이 한 말을 빌리면 그 과정은 마치 페인트가 마르는 것을 지켜보는 작업과 같다고 했습니다. 단순하게 말해 FRB의 대차 대조표를 2조 달러나 축소시키면 차입 비용이나 금융 환경, 시장 기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 그런 부분의 불안감을 느끼는 투자자들에게 양적 긴축을 둘러싼 투명성을 좀 더 높이고 안심할 수 있는 재료를 주는 자리로 잭슨홀 회의는 더할 나위 없이 적합할 것입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이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과거 FRB의 공개시장 운영 부문에서 시니어 트레이더를 맡았던 조지프 왕은 회의적입니다. 그는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양적 긴축을 자동 조종 모드로 운영하고 싶어 한다. 파월 의장은 이미 채권 시장은 양적 긴축에 대처할 수 있다는 발언도 했다. 다만 시중 유동성은 최근 매우 부족해지고 있어서 양적 긴축이 시장에 편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지난달 2회 연속 75bp 금리를 올린 뒤 가진 회견에서 채권 시장이 늘어나는 공급분을 흡수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또한 은행 준비금이 그 이상 줄어들면 원활한 시장 기능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 수준까지 내려가려면 2년 반이 더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밝혔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러한 단정에는 큰 물음표가 붙어 있어서 몇 가지 검토가 필요한 미지의 요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증가하는 공급분의 매수자가 되는 것은 누구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머니마켓 펀드는 현금을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역레포에 체류시키고 있습니다. 역레포는 중앙은행의 공개시장 운영 수단 중 하나로 나라마다 정반대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 시중은행이 한국은행에 돈을 예치할 경우 한국은행은 시중은행에 이자를 지급하는데 그 이자를 급등시키면 시중은행의 돈은 한국은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엔 시장에 풀린 돈이 한국은행으로 들어가면서 유동성이 흡수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미국의 상황이 이와 같습니다. 중앙은행에 돈을 맡길 경우 지속적으로 이자를 높여주면서 돈의 흐름을 묶어버립니다. 금리가 올라서 돈의 가치가 올라가고 채권 금리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헤지 펀드는 투자 손실이 서서히 확대되면서 적극적인 매수 의욕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은행과 딜러들에게도 추가 채권 보유 여지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발표된 두 개의 FRB 조사 논문은 대차 대조표 축소는 이미 긴장 상태에 있는 미 국채 시장에 각종 마이너스 효과를 줘 허용할 수 없을 정도의 금리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향후 3년간 대차 대조표가 2조 2천억 달러 줄어들면 74bp 금리 인상에 상당할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한편 연기금이나 투자 신탁이 FRB가 보유하고 있던 채권을 대신 갚을 여유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시장 환경은 혼란의 크기가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FRB 직원이었던 미 투자은행 파이퍼 샌들러의 로베르트 펠리와 벤슨 더럼은 현재 미 국채 이율의 하루 변동폭이 과거의 경기 후퇴나 위기처럼 변동성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국면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환경이 이어진다면 양적 긴축 기간이 단축될 법도 합니다. 두 사람은 지난 8월 9일 양적 긴축이 진행될수록 미 국채 시장의 긴장도는 높아진다. 양적 긴축이 끊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 위험 자산과 미 국채 양측의 가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이나 다른 FRB 이사들은 양적 긴축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대서양 너머로도 눈을 돌릴지 모릅니다. 영국 중앙은행이 대차 대조표 축소에 훨씬 앞서 보유 채권의 적극적인 매각을 시작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있을 잭슨홀 회의에서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할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피커TV였습니다.